2022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끓는 점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셀수록 높아집니다. 플루오린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라서 플루오린 하수소는 분자끼리 수소결합이라는 아주 강한 인력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염산, 브롬하수소, 아이오딘 하수소는 분자량이 더 커도 수소결합이 없어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분자량 순서를 뒤집고 플루오린 하수소의 끓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수소결합은 FON에 붙은 수소에서만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전기분해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과 전기량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전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이 흘려준 전류의 양에 비례하고 같은 전기량이라면 그 물질의 담량에 비례한다는 것이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르샤텔리에는 평형의 이동, 아보가드로는 기체의 분자수, 보일샤르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온도 관계를 다루는 법칙이라 전기분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몰리몰은 18g, 용해열 80칼로리/g, 증발열 540칼로리/g, 비열기의 칼로리/g도 심한 말면풀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는 분자 간 인력을 끊어내야 해서 증발열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답은 1번입니다. 최외각 전자수는 그 원소가 속한 족의 끝자리 수와 같습니다.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으로 17족 할로젠 원소이므로 최외각 전자는 7개입니다. 전자 배치로 확인해도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N 껍질에 7개가 들어가서 맨 바깥 껍질의 전자가 7개가 됩니다. 최외각 전자는 원자가 전자라고도 부르며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이원소는 d5비탈이 채워지는 과정에 있는 원소로 주기율표의 3족부터 12족까지가 해당합니다. 원자번호 20번 칼슘과 38번 스트론튬은 2족 알칼리투 금속이라 전이원소가 아니므로 이들이 들어있는 1번, 3번, 4번은 제외됩니다. 스칸듐, 타이타늄, 구리는 모두 3족에서 12족 사이에 속하는 전이원소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이원소는 주기율표 가운데 3에서 11족에 자리한 금속으로 미유도와 녹는 점이 높고 여러가지 원자가의 화합물을 만들며 차기온과 유색 화합물을 잘 형성합니다. 그런데 17족은 전이원소가 아니라 F, 염소 같은 할로젠 원소이고 금속이 아닌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17족에 속하는 활성이 큰 금속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전이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을 옳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염기성 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염기를 만들고 산과 반응하면 염을 만드는 산화물입니다. 대체로 금속 원소의 산화물이 여기에 해당하죠. 보기에서 금속 산화물은 산화나트륨 하나뿐이고 물과 만나면 수산화물, 즉 염기가 됩니다. 나머지 이산화탄소, 이산화기소, 이산화황은 모두 비금속 산화물이라 물에 녹으면 산이 되는 산성 산화물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 탄산이 됩니다. 탄산음료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원축용액은 약산과 극작염기 또는 약염기와 극작산이 함께 들어있는 용액입니다. 아세트산은 약산이고 아세트산나트륨은 극작염기이니 이 둘의 혼합 용액이 완충용액이 됩니다. 소량의 산이나 염기를 넣어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요. 나머지 보기는 강산이나 강염기가 들어있거나 염끼리의 혼합이라 완충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산화로그를 취해 부호를 바꾼 값으로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로 구합니다. 로그 A가 약 0.30.302, 0이라는 것만 외워두면 계산기 없이도 풀 수 있습니다. 농도 앞에 붙은 개수이기 때문에 pH가 6보다 0.3만큼 작아진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로그 3은 0.4771 정도까지 함께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농도 단위의 점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노말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 당량수를 뜻합니다. 몰 농도 M이 용액 1리터 속의 몰수라면 노말 농도는 그 자리에 당량수를 넣은 것으로 산과 염기의 중화 계산을 주로 씁니다. 1000g처럼 질량을 기준으로 섞는 것은 몰랄 농도 쪽인데 그것도 용액이 아니라 용매의 킬로그램이 기준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중화접점은 산이 내놓는 수소이온의 당량수와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이온의 당량수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MV는 N-V- 공식이 성립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의 농도를 X라 두고 양변의 당량수를 맞춰보겠습니다. MV는 N-V-는 잘 때도 떠오를 만큼 외워주셔요. 거의 매회 출제되는 공식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수소 분자 한 개에는 수소 원자가 2개 있고 수소 원자액은 양성자가 1개뿐입니다.
따라서 수소 이물에 들어있는 양성자는 이물이고 보기에서 입자, 수가 이물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염화나트륨 이물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이온 일몰과 염소이온 이물로 나뉘어 이온의 총수가 이물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2 나누기 3몰의 산소가 양성자 3몰, 수소 원자 1 나누기 2몰이 원자 0.5몰, 이산화탄소 2몰이 원자 3몰이라 맞지 않습니다. 몰로 개수를 세는 연습을 해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연소 후 드러난 질량이 곧 금속과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열쇠입니다. 11.2g에서 8g을 뺀 3.2g이 전부 산소인 셈이지요. 금속과 산소를 각각 원자량으로 나누어 몰수를 구한 뒤 부속 V로 만들면 그 B가 곧 화학식의 원자 개수 B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산화물의 화학식은 M2O7이고 답은 4번입니다. 산화수 계산의 대표 문제입니다.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합은 0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과망가니즈산 칼륨에서 K는 플러스 1, O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망가니즈의 산화수를 X라 놓고 합이 0이 되도록 식을 세웁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금속이 다른 금속의 이온과 반응한다는 것은 전자를 내주는 힘, 즉 환원력이 더 세다는 뜻입니다. 반응하면 내가 더 세고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가 더 셉니다. 말의 세 관계를 이어 붙이면 BC, AB 순서가 나오지요. 답은 2번입니다. 콜로이드는 물과의 친화력에 따라 친수 콜로이드와 소수 콜로이드로 나눕니다. 녹말, 악교, 단백질처럼 유기물 계열은 물을 잘 붙잡는 친수 콜로이드입니다. 반면 수산화철, 산 같은 무기물 계열은 물과의 친화력이 낮은 소수 콜로이드로 적은 양의 전해질만 넣어도 쉽게 엉겨 침전됩니다. 이렇게 소량의 전해질로 침전시키는 현상을 엉김이라고 합니다. 유기물은 친수, 무기물은 소수로 크게 구분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알파선은 휘용 원자핵이라 양전하, 베타선은 전자라 음전하를 띠므로 전기장 속에서 서로 반대쪽으로 휘어집니다. 반면 감마선은 전하가 없는 전자기파라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곱게 나아갑니다. 알파는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는 전하 없으므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벤젠 고리를 가진 화합물을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보기에 아세틸렌은 삼중결합이 있는 사스럼 탄화수소이고 아세톤과 메테인도 고리가 없는 지방족 화합물입니다. 아닌에는 벤젠 고리에 아민기가 붙어있는 대표적인 방향족 아민이므로 벤젠 고리를 함유한 물질은 아니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포화탄화수소는 탄소 사이의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인 탄화수소로 알케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로페인은 단일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알케인이므로 포화탄화수소입니다. 에틸렌은 이중결합, 아세틸렌은 삼중결합을 가진 불포화탄화수소이고 토노에는 벤젠 고리를 가진 반향족 탄화수소라 포화탄화수소가 아니지요. 답은 3번입니다. 반향족 화합물은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톤로에는 벤젠에 메틸기가 붙은 것이고 카레졸은 벤젠 고리에 메틸기와 하이드록시기가, 아닐린은 벤젠 고리에 아미노기가 붙은 것이라 셋 다 반향족입니다. 반면 아세톤은 케톤의 일종으로 벤젠 고리가 없는 지방족 화합물입니다. 구조식에 벤젠 고리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간단히 풀리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고체의 연소 형태는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 4가지로 정리합니다. 표면연소는 목탄이나 금속분처럼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는 형태, 분해연소는 목재나 종이처럼 열분해로 생긴 가스가 타는 형태, 증발연소는 황이나 나프탈렌처럼 증발한 증기가 타는 형태, 자기연소는 나이트로 화합물처럼 자체 산소로 타는 형태입니다. 반면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만나는 경계면에서 타는 기체의 연소 형태이므로 고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BLEVE는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을 하고 옮깁니다. 탱크에 저장된 액화가스가 외부 화재로 가열되면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탱크가 파괴되는 순간 기체가 한꺼번에 기화하면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현상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유리탱크에서 일어나는 보일오버, 슬로버버 등 다른 현상의 설명이고요. 이름 안에 원리가 다 들어있으니 약자를 풀어서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정린의 연소 반응식은입니다. 정린 3몰에 산소 5몰이 필요하므로 8몰이면 산소는 10몰,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에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문제가 물은 것은 산소량이 아니라 공기량입니다. 공기 중 산소는 21볼륨%뿐이므로 0.21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나눗셈을 빠뜨리면 3번을 고르게 되니 주의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증발연소는 고체가 가열되어 그대로 증기가 되고 그 증기가 타는 연소 형태입니다.
나프탈렌은 고체이지만 승화성이 있어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해 연소하므로 증발연소에 해당합니다. 황이나 파라핀도 같은 계열이고요. 나머지 보기는 수치 표면 연소, 나무가 분해 연소, 나이트로셀룰로스는 제오류라 자기연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사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성 물질은 산소와 반응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로 산소와의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 질식시키거나 산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인화점 이하로 온도를 유지시켜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가연성 가스나 증기의 농도를 연소화한 게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같은 불활성 가스를 방출해 가연성 증기와 산소의 농도를 연소가 지속될 수 없는 한계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연소 범위 아래로 물켜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물을 뿌렸을 때 오히려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위험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인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로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이면서 유독한 포스핀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주수소화를 하면 불난데 연료를 보태는 꼴이 되어 위험성이 오히려 커집니다. 황, 염소산 칼륨, 질산암모늄은 주수소화가 가능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알루미늄분은 제1류 위험물의 금속분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알루미늄에 물이 닿으면 물을 분해하면서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고 이 수소가 다시 폭발적으로 연소하기 때문에 주수소화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금속분 화재에는 마른 모래나 펜창질석 같은 건조사로 덮어 질식소화합니다. 물을 만나면 수소가 나오는 이 원리는 나트륨, 마그네슘 등 다른 금속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묶어서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한오젠 원소는 주기율 표식 7족에 프루오린 F,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I, 디하지입니다. 한로젠 화합물 소화약제는 이 한로젠 원소가 탄화수소에 치환된 화합물이고요. 네온은 18족 비활성 기체이므로 펜로젠 원소가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충전미는 저장용기에 네온 적개를 충전하는 약체에 무게 kg로 나눈 값으로 한온 종류와 가압식, 추각식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한온 1301은 0.9 이상 1.699 이하 0.7 이상 1.4 이하, 한온 2402는 가압식이 0.51 이상 0.67 이하, 추각식이 0.67 이상 2.75 이하입니다. 문제는 한론 2402이 가압식이므로 0.51 이상 0.67 이하, 답은 1번입니다. 숫자가 많아 힘들지만 기출단골이니 표째로 외워주셔요. 무색, 무취의 비전도성이고 증기 비중이 약 1.5, 임계온도가 약 31도라는 설명은 모두 이산화탄소를 가리킵니다. 분자량 44를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누면 비중이 약 1.5로 나오죠. 공기보다 무거우니 가연물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주된 소화 원리이고 전기가 통하지 않아 전기설비 화재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임계온도 31도라는 수치가 보이면 바로 이산화탄소를 떠올리셔요. 답은 2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질식소해가 주요과여서 적응성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위험물 중에서는 제1류 위험물의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 그리고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산소를 스스로 내놓는 제1류와 제5류, 물이나 공기와 반응하는 제3류 금수성 물질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은 제4류 위험물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해 수소 같은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물이 들어간 소화약제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법령상 금수성 물질에 적응성이 인정되는 것은 펜산수소염류 분말소화 설비와 마른모래, 펜창질석, 펜창진주함뿐입니다. 할로제노암물이나 이산화탄소, 인산염류 분말은 모두 적응성이 없지요. 보기에서 금수성 물질에 쓸 수 있는 것은 탄산수소 파염류 분말 소화기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약재를 고압으로 저장했다가 한꺼번에 방출하므로 배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판사고로 이어집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4조에 따르면 배관은 전용으로 하고 분관의 배관은 고압식인 경우 16.5MPa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합니다. 관이음새는 저압식인 경우 3.75MPa 이상이어야 하고 배관의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시직거리는 50m 이하입니다. 고압식 16.5MPa, 저압식 3.75MPa로 짝지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 방향으로 0.3m의 살수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방 0.45, 수평 0.32 숫자를 그대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인화성 고체와 질산, 성격이 다른 두 위험물에 공통으로 적응성이 있는 설비를 찾는 문제입니다.
인화성 고체는 평면연소를 함으로 질식 소화가 효과적이고 제육류 위험물인 질산은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발연물과 닿으면 발화 위험이 커지고 유독가스됩니다. 포소화 설비는 거품으로 표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고 증기 발생을 억제하며 냉각 효과까지 있어 두 경우 모두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적응성표에서 포소화 설비의 적용 범위가 가장 넓은 편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포소화약제는 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의 화재에 포를 쓰면 오히려 가연성 가스가 발생해 위험이 커지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에는 탄산수 소염류 등 분말이나 건조설을 써야 하고 포소화 설비는 황린처럼 금수성이 아닌 제3류 위험물에만 적응성이 있습니다. 금수성 물질의 포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다고 편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로 정연정이란 물을 끝까지 끌어올릴 때 극복해야 하는 모든 저항을 뜻합니다. 이를 쉽게 그냥 높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가학성수장치 펌프 전향전 공식을 꼭 암기해 주셔요. H는 소방용 호스, H는 배관 마찰 손실수도, H3는 납차에 의한 손실수도를 의미합니다. 35m를 더한 것은 충분한 압력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더한 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시급화재는 전기화재입니다. 전기가 살아있는 설비에 물계통 약재를 쓰면 감전과 단락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약재를 써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비전도성이라 전기 설비에 안전하고 소화 후 잔여물이 남지 않아 기계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질식과 냉각 효과를 부를 겁니다. 봉상강화액과 포, 스프링클러는 모두 물계통이라 시급화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A급 일반화재, B급 유류화재, C급 전기화재 분류도 함께 정리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유도 등의 종류별 설치 높이와 점등 방식을 함께 보는 문제입니다. 피난구 유도 등은 출입구 성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통로 유도 등과 계단 통로 유도 등은 바닥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함으로 1번, 2번, 3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유도 등은 정상 상태에서 상용 전원으로 늘 켜져 있어야 하는 등이 아니라 상용 전원이 정지된 경우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점등되는 등입니다. 따라서 정상 상태에서도 항상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마그네슘은 제1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 금속입니다. 산화제와 혼합되어 연소하면 매우 밝은 백색광과 함께 강한 자외선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어 성광판이나 신호탄의 재료로 쓰입니다. 셀룰로이드, 나이트로셀룰로스, 그리세린에는 이런 특성이 없지요. 자외선을 많이 포함하는 불꽃을 내는 것은 마그네슘. 답은 3번입니다. 마그네슘 화재의 주수소화가 금지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인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유독가스인 포스핀이 발생합니다. 포스핀은 인화수소라고도 부르며 독성이 강하면서 가연성도 큰 매우 위험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인화칼슘은 물과의 접촉을 절대 피하고 건조한 곳에 밀폐 저장해야 합니다. 물과 만나면 포스핀,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문의 키워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생무치 입방전개 주성 결정, 물과 알코올의 잘 녹음, 산과 반응하면 폭발성인 이산화염소 발생, 살충제와 불꽃유해 완료.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인 염소산나트륨입니다. 특히 산과 반응해 이산화염소를 낸다는 것이 염소산염유의 결정적 힌트로 과염소산칼륨이나 과산화나트륨, 과망가니즈산칼륨에는 없는 특징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증기비중은 물질의 증기 밀도를 공기 밀도로 나눈 값으로 결국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작을수록 증기비중도 작아집니다. 보기의 분자량은 이산화탄소 약 76, 아세톤 약 58, 아세트알데하이드 약 44, 다이에틸에터 약 74입니다. 분자량이 가장 작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증기비중이 가장 작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황리는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로 발화점이 34도 정도로 매우 낮아 공기 중에 그냥 두면 스스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산소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보존의 핵심입니다. 황리는 물과 반응하지도 물에 녹지도 않으므로 물속에 담가 보관합니다. 약알칼리성 물이면 유독한 포스핀 발생까지 억제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4류 위험물의 석유류는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 인화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비점이나 발화점이 아니라 인화점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도 미만,
제2석유류는 21도 이상 70도 미만 하는 식이죠. 이 구분 기준을 잘못 써수란 3번이 가장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바이에틸에터는 제사류 위험물 특수인 화물로 연속 범위가 1.7에서 48%까지 대단히 넓습니다. 가솔린의 1.2에서 7.6%와 비교하면 차이가 한눈에 보이지요. 연속 범위가 가솔린보다 좁다고 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피크르산이라고도 부르는 제오류 이염물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피광색을 띤 침상결정이고 비중이 약 1.8로 물보다 무거우며 단독으로는 테트릴보다 충격과 마찰에 둔감한 편이어서 2번, 3번, 4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과 반응하며 충격에 극히 예민한 금속염을 만들고 이것이 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금속 용기 저장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제육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로 시판되는 것은 물에 녹인 수용액 형태입니다. 용액의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같은 물리적 성질은 용질의 농도에 따라 함께 변합니다. 과산화수소도 농도가 진해질수록 밀도가 커지고 끓는 점과 녹는 점도 달라지며 그만큼 위험성도 커집니다. 참고로 농도가 36.0% 이상이면 위험물로 규제됩니다. 농도에 따라 밀도와 끓는 점, 녹는 점이 모두 달라진다고 서술한 서번이 옳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된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려면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법령의 기한 일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임시저장은 소방서장 승인과 90일을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자연 발화는 물질이 스스로 낸 산화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 발화점에 이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방지의 핵심은 열이 축적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통풍과 환기를 잘 시키고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며 열의 축적을 용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습도가 높으면 산화반응이나 미생물 작용이 촉진되어 오히려 자연 발화 위험이 커집니다. 습도는 낮게 유지해야 하므로 방지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 온반식 피복 기준 문제입니다. 방수성 덮개는 물과 반응하는 위험물의 시호입니다. 방수성 피복 배선은 세 가지입니다. 제1류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중 철분과 금속분과 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 물질입니다. 나이트로와 함물은 제5류 위험물이라 방수성이 아니라 차광성 피복 대상이므로 방수성 덮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운반시 혼재 기준 문제입니다. 지정 수량 10분의 1 이하이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혼재가 가능한 조합만 외우면 됩니다. 사류와 이류, 섬유, 오류와 이류, 사류, 육류와 이류입니다. 숫자로 423, 524, 6일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의 간격 기준입니다. 옥내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 벽 사이, 그리고 옥내 저장 탱크 상옥 안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벽과도 0.5m, 탱크 길이도 0.5m로 숫자가 같아 외우기 쉽습니다. 탱크 주위를 돌면서 부식이나 누설을 점검할 통로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동 저장 탱크는 내부의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칸이 5개면 그 사이를 막는 칸막이는 4개입니다. 칸수와 혼동하지 마셔요. 답은 3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정 수량 500배 이하는 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는 5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는 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는 12m 이상,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는 15m 이상이지요. 4번은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를 15m 이상이라 했으니 12m 이상으로 고쳐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정 수량 배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장 수량을 지정 수량으로 많은 배수를 모두 더하면 됩니다. 지정 수량은 무기과 산화물 50kg, 질산염류 300kg, 바이크롬륨 산염류 1000kg입니다. 지정 수량 배수 계산은 매회 나오는 단골 문제이니 제1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물과 접촉했을 때의 반응성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희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내며 발열하고 나트륨은 물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과산화마그네슘 도 물과 반응해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수소를 만듭니다. 셋 다 물을 절대 피해야 하는 물질이지요. 반면 황은 성온에서 물과 거의 반응하지 않고 물에 녹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화재시 물로 냉각 소화가 가능한 물질이지요. 그래서 물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작은 것은 황이며 답은 4번입니다. 주유 취급소의 고정주유 설비 위치 기준입니다. 중심선을 기점으로 프로건 개선까지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지경 개선과 담, 건축물의 벽까지는 2m 이상, 계고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사류 위험물의 발화점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황화탄소가 약 90도로 가장 낮고 아세톤 465도, 벤젠 498도, 아제트산 메틸 501호순입니다.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다이에틸에터,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이황화탄소로 짝지어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